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호주 이민성이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거든요. 2020년 6월 30일까지 나온 지난 1년간의 통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을 수 있으시면요. 앞으로 이민 흐름이 어떻게 될지. 호주로 가장 이민 많이 온 나라 사람은 과연 어떤 나라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가장 많이 오는지, 호주로 가장 이민을 많이 한 직종, 어떤 직종으로 이민을 가장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는지,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동남아 여행 가서 뭐 만나는 그런 분들하고 호주 안에 있는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이, 뭐 영어, 뭐 자금력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고 한다 그러면 호주 이민에 도전해 볼 수 있지만,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호주 이민에 도전한다는 거는 저희도 간간히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학생들 수속을 하거든요. 진짜 뭐 사돈의 8촌까지 자금을 다 끌어가지고 장고증명을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평범한 분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럼 직종을 한번 볼게요. 호주에 가장 이민을 많이 한 직종, 지난 1년 동안 이 프로페셔널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학사, 석사 이상 전문직이죠. 이게 60%,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직종, 그러니까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현장 기술직, 이게 17%고요. 이게 그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TRA 비중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 현장 기술직 비중이 조금씩 내려갔던 거는 이게 호주 경기하고 코로나 상황하고도 좀 많이 맞물린 것 같아요. 특히 취업 이민의 포션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잖아요. 경기가 이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현장 기술직은 대부분 영주권을 받는 흐름이 취업 이민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학사 서사 이상의 전문직 전공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분들 대부분은 점수제 이민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술직이 좀 더 지난 1년 동안은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학사 이상, 학사 석사 이상의 전문 직종을 한번 잘 보십시오. 회색의 그 갭이 굉장히 크죠. 이 회색이 뭐냐면 190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이상 전문직을 종사한 사람이 영주권을 실제로 손에 쥐었던 거는 대부분 190을 통해서가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 위에 노란 게 491, 494 비자. 그러니까 190에도 점수가 안 되는 분은 또 491까지 가게 되니까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오렌지 색깔이 189 비자거든요. 189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쨌건 학사 석사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고요. 밑에 파란색이 취업 이민인데 취업 이민도 역시 높은 포션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현장 기술직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 기술직을 보면 회색은 아주 작고요. 그리고 189에 해당하는 그 오렌지 색깔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그냥 파란색으로 채워지잖아요. 그죠? 이 파란색이 취업 이민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취업 이민으로 현장 기술직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해결한다. 그리고 노란색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노란색은 이제 지방 지역, 491까지 혹은 494 해서 지방 지역으로 가서 영주권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게 대세인 거죠. 그게 흐름인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도 맞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역행해 가지고 내가 현장 기술직을 하겠는데 뭐 나이 조건도 좀 불리하신 분이 어쨌건 자기 나름대로 점수 계산을 해서 나는 뭐 점수제 이민의 희망을 걸고 간다. 이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갈 때랑 취업 이민으로 나아갈 때랑 지역 선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 선정이 잘못돼 버리면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재미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리저널 카테고리니까 이제 491 비자나 494 비자, 지방 지역의 취업 이민 혹은 지방 지역의 점수제 이민인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은 직종이 회계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회계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이런 현장 기술직은 뭔가 내가 좀 해오던 일이 아니고 적성에 잘 안 맞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내가 전문직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회사의 관리직으로 계속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의료 분야에 무슨 전공을 택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주로 따지고 하다 보면 회계로 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계학이 그건 한국 사람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민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전공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라고 해서 회계를 많이 선택했던 거예요. 언제? 3년, 4년, 5년 전에. 예. 그때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졸업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수제 이민의 인비테이션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요. 3년에서 5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회계 공부하면 영주권 된다더라 뭐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좀 제대로 관찰하고 볼 수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흐름이 그건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89, 190이 안 되니까 그 수많은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 491까지 와서 491도 엄청 경쟁이 심했겠죠. 대부분 지금 어카운팅이 보라색이잖아요. 예. 보라색이 491 비자 점수제 이민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간호가 조금 많은 거는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간호는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원래 자기 나라에서 간호를 하셨던 분은 다시 호주에서 간호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점수제 이민이 힘드니까 취업 이민으로 하게 되잖아요. 혹은 491 비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 같은 경우는 리저널 지역에도 꽤 필요한 인력이 많아요. 예, 회계나 이런 것보다는요. 회계는 웬만한 회사다라고 하면 꼭 그 회계사가 자기 회사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도 뭐 회계사는 뭐 큰 도시에 있고 비즈니스는 자 지방 도시에 하잖아요. 물론 호주는 훨씬 땅은 크지만요. 근데 간호 같은 경우는 뭐 지방에 있는 양로원, 예,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간호는 189, 190도 많이 하지만 역시 491, 494까지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요리, 뭐 밑에 자동차 정비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분야는 대부분 보라색이죠. 네. 역시 전문직이니까 대부분 점수를 따지는 이민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지방 지역으로까지 가서 취업 이민으로 성립되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전문 분야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요. 자, 제일 마지막 지금 19년까지 나왔죠. 예, 19년에 이제 뭐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탁 내려왔잖아요. 지난 한 몇 년간 19만 명 유지하다가 16만 명으로 탁 내려온 게 지금 마지막 제가 동그라미 친 이거로 살짝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1970년부터 지난 50년을 한번 보십시오. 네. 호주 이민은 이렇게 늘어요. 예, 호주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에 맞춰서 이민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호주 이민 안 받는다더라. 이제 호주 이민을 왜 안 받아요? 지금 이민을 계속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찾아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2년 단위로 밑에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2년, 70년, 71년, 73년, 74년, 76년, 77년 회계연도. 그렇죠? 2년 단위로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떤 구간에도 3년을 넘어선 구간 동안 이민 숫자가 계속 늘거나 계속 줄거나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그런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은 지금 그래프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긴 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내년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진다 그러면 내후년도 조금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신약 뭐죠? 그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고 뭐 그러나 어느 날 한시에 코로나가 싹 물러가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3년 이후까지 계속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겠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 50년에도 얼마나 그런 굴곡이 많았겠어요. 코로나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호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4년, 5년, 6년 계속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는 다시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 이민에 도전한다? 그러면 1년, 2년 후에 바로 졸업해서 영주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해서 뭐 내년에 만약에 학업을 좀 시작한다라고 하면 2021년에 학업을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짜리 현장 기술직을 하더라도 졸업하고 1년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 준비해서 뭐 기술심사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전공을 하든 기본적으로 3, 4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25년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내년이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호주의 다타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도 뭐 같이 보셨겠지만요. 190 비자로 여러분들이 유학 구이민에 좀 도전을 한다. ACT랑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들의 아직까지 세부 지금 이제 2021년 회계년도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긴 하는데 각 이제 주별로 이제 쿼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고 직종들이 발표돼야 되겠는데 이제 곧 발표가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좀 더 지켜보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190 점수제 이민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 두 개 주가 조금 더 또 지역 점수도 다 5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91, 494 리저널 비자를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장기적인 포션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스메니아는 만만치 않겠죠. 지난 수년 다타를 보면 지금 현재 6배 가까운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었으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게 이제 조정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스메니아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정도의 결론은 나오는 것 같고요. 점수제 이민은 지역 점수 5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 189 숫자가 점점점 줄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회계년도 이제 그 이민 쿼터 발표됐잖아요. 189가 다 줄고 190도 심지어는 줄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5점은 이번 491을 고려하시더라도 이 5점은 꼭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나이 조건, 영어 조건 혹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한데 이 5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취업 이민은 전공에 따라서 지역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랑 그 직종하고 잘 맞춰서 내가 지역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즈메니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저희 학생 중에 지금 타즈메니아에 있는 병원에 이제 영주권 받고 지금 타즈메니아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EN으로 RN까지 안 가고 EN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지금 영주권 받고 영주권자로서 학비도 적게 내면서 RN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전히 의료 분야는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에 따라서 무작정 제가 타즈메니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타즈메니아 하면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뭐 해양 과학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해양대학이 또 마리타임 대학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타즈메니아 충분히 또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호주 이민 정책보다 나와 같은 입장의 경쟁자 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광고하는 것 같아요. 호주 정부가 이민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항상 예의주시해요. 그리고 이민 숫자를 좀 줄였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하는데 나와 같은 경쟁자가 움직이는 동향은 잘 살피지 않으세요. 이 구글링 조금만 하면 그런 데이터는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런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전 세계 뭐 유학협회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저도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서 이제 공문을 보내줘요. 유학생들의 전체 흐름의 동향 뭐 이런 것들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다 뭐 서로 비교들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나와 같이 움직이는 경쟁자들 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안테나를 세우시고 혹은 뭐 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3 전교생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30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내가 30등이 어려워집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면 30등이 쉬워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건 쉽게 내건 30등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내가 좋아하는 문제, 내가 싫어하는 문제 뭐 이건 이수시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어렵게 가져간다? 그럼 내가 이민이 어려워지고, 호주 정부가 이민이 조건을 쉽게 가져간다? 그럼 내가 쉬워지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나와 같은 경쟁자가 나랑 조건을 비교해서 유독 나의 경쟁자들보다 내가 나이가 상당히 많네? 불리한 거죠. 유독 나와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 영어가 형편없이 좀 부족하네? 불리한 거죠. 엔지니어링 공부하시는 분이 열심히 카페에서 알바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학비 벌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나의 경쟁자들보다 나는 이미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공 분야에 관련 무급 인턴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만큼 또 내 경쟁자들에 대해서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들이 처한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호주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주무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학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3년, 4년 이후에 졸업해서 실제 영주권에 이제 도전하는 그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3년, 4년, 5년 전에 학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영주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졸업을 조금 유예해서 졸업생 비자를 좀 늦게 받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공부 다 하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내가 졸업을 한다. 네. 휴학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학교를 잘 상의해서 내가 과목을 좀 나누어서 학기를 조금 연장하더라도 혹은 휴학을 하고 한국에 좀 돌아갔다가 한 학기 두 학기 조금 계셨다가 다시 돌아올지언정, 물론 그렇게 휴학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 학기 두 학기 있는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뭘 하기에 참 애매한 기간인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유학 후 이민을 염두에 두고 지난 수년간을 달려왔다라고 하면 졸업 타이밍을 조절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졸업이 한 1년쯤 남으신 분들도 그걸 잘 상황을 좀 살펴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살펴가면서 졸업 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건 영상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제가 호주 이민성 발표 자료를 가지고 몇몇 제가 그 호주 통계청 자료도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공적인 자료를 어떻게 조금 우리가 유학 이민 도전하신 분들이 접목을 시킬 건가를 같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